네, 제570도를 맞은 한글날입니다. 한글과 같은 독자적인 문자를 가진 민족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인데요. 우리가 쉽게 읽고 쓰는 한글을 특별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일을 하기 위해 한글을 배우며 한국 문화를 빨리 알아가고 있습니다. 70을 넘긴 노인 가운데 한글을 깨치지 못한 분들은 늦깎이 한글 공부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우기 쉬운 편리한 문자가 한글입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께 감사드리며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 인사이드 피플에서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새로 28자를 만드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매일 쓰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조선시대 지배층이 익혀 쓰던 한자는 신분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민중들은 글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고 자기 뜻을 문자로 나타낼 수 없었던 그야말로 깜깜했던 세상. 세종대왕은 쉽게 배워서 소통할 수 있는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2016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모두 24개의 자음과 모음, 한글 공부 산매경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뜻은 오늘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과 글의 소중함을 되새겨 볼 수 있는 한글날입니다. 누구나 쉽게 읽고 쓰는 한글이라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한글을 배우기 위해 집을 나섰을까요? 훈민정음 반포 570돌, 우리 글을 배우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일요일 오후 피부색과 얼굴로 외국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학생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강사의 입모양에 온 시선을 집중해 발음을 듣고 서툴지만 한 글자씩 또박또박 답을 적어봅니다. 한글을 배우는 이들은 경남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자음과 모음, 기초 한글 수업이 한창입니다. 동그라미 붙이고 우리가 뭐해라고 발음했죠. 이제는 아직은 낯선 문자지만 한자씩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매주 외국인들을 돕는 한글 학교 교사는 자원봉사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학습 요령입니다. 자음, 모음 인식하는 거 하고요. 소리 할 때 입모양 때문에 정확하게 발음을 못 하거든요. 그 입모양에 소리 내는 거 하고 그 한국말 강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조금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하고 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일에는 일터에서 주말에는 쉬지 않고 이곳 한글 교실에 출석합니다. 한글을 배우며 낯설었던 나라 한국에 대해 조금씩 배우고 알아갑니다. 조금 힘들어요. 문법 힘들어요. 회사의 사람들 이야기해요. 그럼 나 몰래 무슨 말 이야기했어요. 그럼 여기 왔어요. 조금 한국말 공부해요. 하고 와서 2년 됐어요. 원래는 어려운데 지금 조금씩 근데 괜찮은데 뜻도 달라요. 말도 달라요.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190만 명. 한글은 이들과 대한민국을 가까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양산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는 20여 년 전부터 매주 일요일 2시간씩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해가 갈수록 외국인들로부터 인기를 끌어 10여 개 국가에서 온 근로자들이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이 한글과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 어려움 등으로 여러 차례 폐교 위기에 처했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열정에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말과 한국 걸음, 그들이 한국 문화를 갖다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더러 상대방에게 나의 뜻을 전달할 때도 한국말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 한국 교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0살 베크 씨는 한국인과 비슷한 외모지만 중앙아시아 북부에 위치한 나라 키르기스스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입국 4년 차. 지금은 양산의 자동차 부품 업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됐던 대한민국의 매력이 그를 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먼저 관심 있었거든요. 뭐 문화, 뭐라 그랬지? 생활, 한국 생활, 한국 음식, 김치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글자라도 놓칠까 최근에 알게 된 단어들을 잘 보이는 곳에 적어둡니다. 베크 씨에게는 아직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합니다. 시험 준비할 때 모르는 단어를 다 써놓을 거예요. 어렵긴 어렵죠. 맨날 뭐 누워서 보다 보니까 일주일 중에 외울 수 있어요. 낯선 나라에서 외롭게 지냈던 지난날. 한글을 공부하고 난 뒤에는 타향살이에도 조금씩 자신감이 붙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그 외웠던 말은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여기 와서 그냥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어요, 그것만 알고 왔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 베크 씨도 주말을 맞아 한글 교실을 찾았습니다. 베크 씨는 표음 문자인 한글을 배운 다음부터는 신기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어로는 안녕하세요를 뜻하는 말. 모국어인 키르기스어를 소리나는 대로 한글로 바꿔서 적어봅니다. 편인 것 같아요. 나눠서 쓸 때 좀 편한 것 같아요. 베크 씨의 곁에는 든든한 한글 길잡이, 현지 국어교사 박영실 씨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어. 장사가 잘 됐어. 이런 뜻이에요. 17년간의 한글 교육 봉사를 통해 베크 씨와 같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사투리도 이제 많이 노출되시고 욕설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본인들이 배워왔던 말과 실제 쓰이는 말들이 너무 다른 것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데, 어렵지만 차차 하나씩 알아가는 게 재미인 한글 수업. 이제 외국인들에게 한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화이자 또 편리한 문자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읽는 데 대한 목마름으로 학구열을 불태우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합천군의 한 마을에서는 일주일에 2번 한글 교실이 열립니다. 태풍이 부는 날에도 출석률은 100%를 자랑합니다. 연필은 간밤에 가지런히 깎았고 모양을 갖춰 한글을 쓰려고 눈금이 있는 노트도 준비했습니다. 늦깎이 학생들이 삐뚤삐뚤 써내려간 문장은 공부하고 싶다. 한글을 배운 이후 이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막내 손자까지 공부를 다 하는데 바보처럼 혼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책을 보게 돼. 가장 좋은 게 버스 탈 때 명만께 안 물어서 좋고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쓰고 관공서 업무를 보게 된 것이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거 이름자도 못 쓰신 게네.
은행에 가면 돈을 찾을 수가 있나. 아무것도 못 했거든. 그런데 이거 배우고 나서 이래 하니까나 이제 막 세상에 다시 탄생된 기분이래. 우리나라 18살 이상 성인 가운데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비문해자는 264만여 명으로 인구의 6.4%를 차지합니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성인 문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해 4개 마을에서 출발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 38개 마을에서 모두 860명이 뒤늦게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유라든지 경제적인 이유로 문자 혜택의 기회를 놓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제 문자 혜택의 기회를 다시 한번 이제 줘서 우리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글자를 익혀서 한글을 익혀 또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것도 할머니들의 소소한 즐거움이 됐습니다. 백귀목 할머니는 지난 9월 전국 문해시화전에서 수상했습니다. 백할머니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제 받침자를 잘 모르니까 글 밑에 받침 그거를 좀 알아가지고 안 무겁고 좀 책책 쓰고 싶은 그게 소망이라. 쓰고 읽는 행위에 대해 많은 이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한글. 하지만 누구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고 목표입니다. 경남 곳곳에서 이어가는 장벽 없는 한글 교육은 외국인에게는 낯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됐고 배움이 평생 한으로 남은 어르신들에게는 전에 없던 삶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지 570회. 2016년 오늘 한글의 가치가 새롭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